여러분, 오늘은 제3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 학교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학교에 수업을 그냥 녹음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좀 녹음을 해서 따로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질문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시겠지만 그래도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수업 진행 녹음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두 번째 교재 2장 지역사회복지 이제 영어로 커뮤니티 실천이다 라는 장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커뮤니티다. 그리고 어쨌든 둘 이상이 모인 모임이 바로 커뮤니티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테니스가 정의한 어떤 학문적인 정의에 의해서 게마인샤프트 지역적인 기반으로 된 지역사회, 그 다음에 게젤샤프트 신용, 계약에 의한 도시화된 그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도시화된 계약 기반으로 도시화된 지역사회 내에 이제 다시 또 소규모로 다른 여러 가지 지역사회 동호회나 아니면 이렇게 취미가 같거나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세분화돼서 만나게 되고 그 세분화된 것들이 시범 보고서에서 정리가 됐고 일본의 시게오 씨가 이제 네 가지 행동 주체가 누구냐, 의식 체계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따라서 다시 또 네 개의 아노미 현상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개의 지역 사회로 구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인 커뮤니티까지를 포함을 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선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개인 커뮤니티까지를 포함을 하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다라는 어떤 용어의 개념들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는 개인 BJ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 방송도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그런 때문에 그 개인 커뮤니티 자체도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 체계로서의 성격, 커뮤니티는 사회 체계이다 라고 하는 성격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생태 체계, 커뮤니티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라는 의미로 생태 체계에서의 체계의 의미, 그 다음에 자원과 권력과 갈등의 중심지로서의 커뮤니티,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그게 이제 그룹이 되는 거고요. 단체가 되는 거고 집단이 되는 거고 그게 사회가 되는 거여서 그 안에서는 권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권력과 갈등의 중심지가 바로 커뮤니티다. 커뮤니티의 성격을 그렇게 세 가지로 사회 체계로서 그다음에 생태 체계로서 그다음에 권력과 갈등의 중심 체계로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회화의 기능, 또 교육의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인간은 사회 체계, 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고 또 그런 말과 비슷한 게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 즉 커뮤니티다라고 이렇게 전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짚어보니까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왔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커뮤니티 실천, 이제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커뮤니티 실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실천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3주차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커뮤니티 실천, 우리가 이제 굳이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지난 학기에 한 1년 동안 공부를 해오셨으니까요. 아동 청소년 복지라고 하면 그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여성의 복지라고 그러면 여성을 대상으로, 또 가족복지라고 그러면 가족복지,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다, 뭐 아니면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겠지만, 세분화해서 본다라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정확하고 그 대상에 대한 실천의 복지의 대상과 복지의 명칭과 복지의 대상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커뮤니티 복지라고 하는 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는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실천을 바로 커뮤니티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라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대상이 어디, 누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직접 뭐 만져보거나 느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체계로서의 커뮤니티, 생태 체계로서의 커뮤니티, 권력과 갈등 가치 관계의 발생지로서의 중심지로서의 커뮤니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의 개념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커뮤니티의 성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가 바로 커뮤니티고, 이 커뮤니티의 복지를 추구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 실천이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저희가 대상이 정확히 구별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명칭과 대상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명칭들이 정확히 우리가 쉽게 배워왔다라고 하면 각 개개인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지정이 되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구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실천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가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 복지 실천을 하는 것들이 사람이 아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작은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티 복지라고 했는데, 커뮤니티 복지는 아까 지역사회 복지에 커뮤니티의 복지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커뮤니티 복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잠깐 그 용어에 대한 구별을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SW라고 하는 전미 사회사업가 협회에서는 그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Well-being of Society, 사회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복지는 사회를 위한 복지다. 웰빙이라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 이야기하죠. 의미하죠. 그래서 society가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 바로 커뮤니티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SWE, 즉 미국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는 커뮤니티 웰빙이다라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까 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개념적인 어떤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한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웰빙하게 사는 것, 이게 커뮤니티 복지다. 사회복지고 공동체 복지고, 뭐 영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공동적인 어떤 목적들은 아마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제 교재에서는 커뮤니티 복지다, 아니면 굳이 번역을 한다라 그러면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복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티 복지, 커뮤니티 실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은 뭐냐라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목적은 사회정의가 구현되어야 되겠죠. 사회정의라는 게 뭘까요? 누구나 공동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누구나의 마음속에 가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때 그 하버드의 무슨 유명한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해서 한때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강연, 하버드에서 강연했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강연 그 녹화 영상이 엄청난 히트를 쳐서 많은 분들이 그 시청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한번 관심 있어서 봤는데, 책도 너무 두꺼운데다가 너무 어렵고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막 헷갈리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책장에 꽂혀 있고 간혹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을 생각나는 부분들을 쳐다보는 어떤 그런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게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이다. 커뮤니티 실천의 대상이 사회고, 그 사회가 정의롭게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구현되는 현실 속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sustain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발전하고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바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그 사회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커뮤니티 실천을 한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이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렌이라는 학자는 1975년에 이러한 커뮤니티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전 시간에도 잠깐 배웠습니다만 생산과 분배, 소비, 또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 참여, 또 상부상조,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어떤 기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 그러면, 어쨌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구현되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즉 생산, 소비, 분배, 그다음에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 참여, 상부 상조 등의 기능이 잘 이루어져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 그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실천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정리를 잘 해서 교재 설명을 보셨던 것처럼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사회의 커뮤니티의 기능을 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웰빙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개의 경우가 이제 웰과 갬블의 모델, 그 다음에 포플의 모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미국의 모델인데요. 첫 번째가 커뮤니티 조직화입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티의 개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티 행동, 네 번째가 커뮤니티 자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조직화라는 게 뭐냐? 일단 그러한 그 지역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잘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 조직화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공동체로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제안하고 지원하는 실천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커뮤니티 안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아니면 사회 정의에 아니면 사회가 웰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끼리도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뭐 아동도 대상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커뮤니티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관들끼리 간에도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물론 작게 보면 자기 기관의 어떤 목적을 다 하는 거지만 그런 기관과 기관 간의 연합된 힘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이 지역사회의 행복을, 웰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끼리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끼리도 네트워킹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웰빙한 삶을 줄 수 있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개, 두레, 향약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즘 이제 주민 현대사회에 와서는 사회복지관에서 만들고 있는 주민의 조직화 이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조직화의 방법이다. 실천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커뮤니티의 개발이죠. 이제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것은 커뮤니티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서 이 발전이라는 게 끝없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위로 가는 발전도 있겠지만 옆으로 더 살기 좋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과 커뮤니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이나 재원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건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스스로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더 좋은 방법으로 변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 힘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은 대표적인 커뮤니티 개발이죠. 새마을운동, 또 맞춤형 복지활동,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소득 가정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죠. 복지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개발의 한 실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티 행동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회 정의와 권리 찾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좀 더 좋은 방면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여자관 활동, 그 다음에 YMCA나 YWCA, 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참여연대, 민주변호사를 위한 시민모임, 뭐 이런 그 대표적인 모임들이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은 여자관이라고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자관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여성분들만으로 만들어져서 여성분들이 그 시대만 해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또 다른 많은 서구 유럽들도 그랬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이제 실추돼 있었죠. 그다음에 여성들이 해야 될 일, 남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되어서 실제로는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하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1900년대 일제시대 중반에 서구 유럽 문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자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여성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여성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운동을 해왔던 활동,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여자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관 활동, YMCA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러니까 젊은 기독교인 남성 모임, 기독교인 여성 모임, 뭐 이렇게 굳이 풀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MCA, YWCA 활동들은 실제로 지역사회 개발이나 국가적인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대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해왔고요. 지금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참여연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변호사를 위한 시민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 민변 모임 같은 이런 어떤 모임, 기관들이나 모임들은 다 커뮤니티 행동에, 커뮤니티 실천 내용 중에서 행동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저 네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자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지방자치,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킬 건 지키고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죠. 자치라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끼리 모두의 공공선, 공동의 선, 그 다음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회복지기본법이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1년서부터 지방자치법, 특별법, 지방자치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시행을 했고요. 지자체의 장들을 관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이렇게 충청남도지사는 누가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죠. 그렇게 한 게 이제 1991년 이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역사회별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똑같은 얘기죠.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도록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충남은 아니면 예를 들어 천안은 중소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 있고 뭐 이렇게 공업도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러한 도시 특성에 맞춰서 지역사회 보장, 복지에 관한 협의를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세우고 우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펴는 거죠. 예산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참여 정도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에 욕구를 조사하고 그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 계획을 세우죠. 그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활동인데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커뮤니티의 자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을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없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커뮤니티 행동하는 것, 그 다음 커뮤니티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 다스려 나가고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실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실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어쨌든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구현되는 생산과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계속 발전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쪽의 변화를 계속 이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게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인데 그 실천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의 조직화, 커뮤니티 행동,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자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국가나 정부의 할 일들은 민관과 국가에서와 관내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협력,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으시죠? 바로 이게 커뮤니티의 실천이고 이것이 그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커뮤니티 실천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 커뮤니티란 무엇이냐? 개인, 가족 구성원들, 그 다음에 국가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이 큰 것이 바로 커뮤니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좋으시죠?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상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의 내용,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커뮤니티 실천의 내용 중에서 커뮤니티 실천 유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